예, 멀리 케냐에서 이렇게 또 발표를 해 주시러 참가해 주시는 임장희 박사께 일단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학회 인사 잠깐만 드리면은 저희 학회가 작년부터 21년부터 지금 2년째죠. 2년째 코로나 때문에 덕분에 이런 온라인 세미나 행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는 5회째고요. 작년에 6회를 했었고, 제 생각에 올해도 한 번 정도 더 해서 총 6회 온라인 학술 세미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시는 임 박사님에 대한 소개나 이런 거는 뭐 바로 사회를 맡아서 진행하실 원구순 학회 연구 위원장께서 소개를 해 주실 거니까 뭐 저는 그 얘기는 빼고요. 학회가 올해 40주년 맞아서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잘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11월 4일 날 인사 확정된 내용들을 공지하면 그때 또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회 관련해서는 끝날 때 또 한번 논문 등 공지사항 전달을 드리는 걸로 하고,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를 마치고 바로 권구순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권. 네, 안녕하세요. 공구순입니다. 그 학술 대회가 지금 겹쳐가지고 제가 지금 백드롭도 지금 다른 학회 거 백드롭을 올려서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그, 그 제가 소시적에 협동조합에서 일을 하면서 그 아시아 개도국의 이제 금융협동조합의 역량 강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한 3년간 수행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돌이켜 보면 이 개발 협력을 좀 더 제대로 이해하고 알았더라면 훨씬 더 좀 성과 관리라든지 또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할 수 있었을 텐데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개발협력과 협동조합의 어떻게 보면 만남의 어떻게 보면 좋은 그 사례를 또 보여주는 연구라고 해서 아마 저에게 사회를 맡겨주신 것 같아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일단 오늘 발제해 주신 우리 임장희 박사님은 여러분께서 지금 백드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에 계신 게 아니라 현재 케냐에 계십니다. 코리카의 그 한국국제협력단의 케냐 사무소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계신데요. 우리 임장희 소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임장희 소장님을 케냐로 보내는데 또 알게 모르게 일조를 한 게 있어서 오랜만에 또 얼굴을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일단 우리 임장희 박사님께서 쓰신 논문을 한 20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고 조금 더 시간을 쓰셔도 되겠고요. 또 오늘 토론은 또 우리 농업개발협력 쪽에 또 굉장히 전문가로 전에 이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또 그 부연구인으로 근무를 하셨고 지금 현재 또 새로운 컨설팅을 또 대표로서 우리 한국의 농업개발협력에 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시는 우리 이호정 박사님께서 토론으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부탁을 드리고 나중에 이제 플로어에 우리 그 학회 회원님들께서 또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는 걸로 해서 한 1시간 시간을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임장희 소장님이 더 입에 익숙하긴 한데 오늘은 또 학회 학술대 또 세미나로 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임장희 박사님께서 그럼 발표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케냐 사무소 소장으로 있는 임장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개발 협력을 하게 된 계기가 참, 뭐 저 혼자 힘이라기보다는 일단 장 교수님께서 다리를 놓아주시고 또 그런 인연이 돼서 협동조합 문외한이었는데 또 실무를 하고 또 공부까지 하게 돼서 여기까지 왔고요. 우리 반가운 얼굴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공 교수님께서 또 저와 그런 인연이 있는지는 또 세상 몰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리는 내용은 제가 가나대학교 이제 사업을 관리를 하면서 가나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좀 같이 기회가 돼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사 논문, 학위 논문의 내용을 일부 좀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인 것을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뭐 아주 스탠다드한 구조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가나의 협동조합에 대해서 사실은 좀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물론 그 현상이 가나의 그 협동조합이 너무 열악하다. 뭐 개별 협동조합의 역량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정부의 그런 정책적인 측면 또 여러 가지 지원 제도라든가 공무원들의 자세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문제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코이카에서 600만 불이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을 좀 손을 봐야지 이게 협동조합, 가나의 협동조합이 물론 저 프로젝트가 농민협동조합이었습니다. 가나의 협동조합이 좀 발전할 수 있겠는가? 우리 협동조합의 언어로 한다면은 협동조합 운동이 다시 좀 부활 내지는 활성화가 되겠는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지표로 한번 본다면은 협동조합이 사실 여러 나라에서 국가 경제라든가 조합원들의 혜택에 많은 그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조합원 수가 1,370만 명이고 인구의 21%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조합이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23만 3,700명.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조합원 수가 1,800만 명, 협동조합 은행의 고객 수가 약 3천만 명으로 독일 인구의 36%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 농협의 2017년 매출이 4조 7,600억 원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이 매출이 한국 농업 부가가치 약 17%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여러 그 나라들이 협동조합이 상당히 활발합니다. 케냐를 예를 들면은 국민의 63%가 협동조합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문헌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고용 인원도 78만 9천 명. 협동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1조 실링, 약 99억 달러로 GDP의 31%에 해당이 됩니다. 가나도 협동조합 수는 적지 않습니다. 2018년 정부 통계에 의하면 11,495개이고, 그런데 이제 실질적인 경제 그 성과라든가 기여로 보면은 미미합니다. 11,495개의 협동조합이 고용하고 있는 529명,
또 제가 연구했던 사업을 수행했던 농민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그 유급 직원을 두고 있는 협동조합이 6.4%, 조합원당 연간 매출을 보면은 2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조합원들, 이거는 뭐 순이익도 아니고요, 잉여도 아니고, 그냥 판매하는 그 금액으로 볼 때 20불이다. 그래서 가나의 협동조합의 역사가 1928년이니까 식민지 정부를 통해서, 영국 식민지 정부를 통해서 도입이 됐고요. 역사는 긴데 실제로 이런 그 기여도는 매우 약하다. 그래서 여러 문헌들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나의 협동조합이 왜 활발하지 못하냐? 그게 정부의 그 편협된 역할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그 역사에 관계된 거는 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60년대 사실 그 코코아, 가나의 그 대표적인 수출 품목이 코코아입니다. 여러분들 초콜릿 많이 드시는데 그 가나 초콜릿도 보시면은 가나의 그 코코아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그리고 그 유럽에서 브랜드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그 초콜릿에는 그 가나의 코코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퀄리티는 매우 우수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영국 식민지 정부에서는 이 코코아를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법인, 어떤 그 결사체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그 기여를 해왔는데요. 60년대 초에 그때 초대 정부죠. 과메 은쿠르마 정부라고. 예, 그분이 협동조합 농민들이 그 상당한 숫자가 하나의 어떤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 되니까 이것을 강제로 해산을 했고요. 그리고 자산을 몰수를 했습니다. 후에 뭐 소송이라든가 이런 게 있긴 있었지만 그게 뭐 다시 돌려주고 환수되고 이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이거는 뭐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데 IMF가 그런 그 구조조정 요구, 이건 structural movement, structural adjustment 이런 그 요구에 의해서 또 뭐 민간화하고 또 부패를 막고 등등 이런 요구에 따라서 규제를 좀 완화하고 그러면서 협동조합 수는 좀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년 기준 11,000여 개의 가나의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정부의 협동조합 정책 또는 법 이런 관련해서 그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협동조합청이 그 협동조합 정책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협동조합을 지도하게 되어 있는 우리 군 단위까지 이렇게 지도하게 되어 있는 정부 조직인데 직원의 역량이나 예산 부족이라는 건 예를 들면은 직원들이 그 예를 들어서 도청에 있고 군에 가서 자기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가냐? 했더니 오토바이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일단 오토바이가 없고 오토바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기름값을 안 준다. 그리고 내가 전화를 해서 또 확인도 하고 지도도 해야 되는데 전화비 안 준다. 그냥 그 도청, 원래는 군청에 가 있어야 되는데 도청에서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물론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면서는 그런 변화를 좀 많이 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성과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단적으로 또 한 가지 우리가 협동조합 보고서를 감사라고 하는 것,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통제라든가 감독의 이런 물론 그런 기능도 있지만 잘 아시는 대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지도하고 또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역량을 강화하는 면도 대단히 그 중요한 그 성격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감사를
재무제표를 일단 읽을 수 있는 공무원들이 보기가 매우 드물고요. 그런 상황에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게 한다든가 또 감사를 하게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북쪽에서 프로젝트를 했고 그 외의 지역에서도 사실은 아마 비슷한 아직도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협동조합 법이 있습니다. 68년도에 처음 제정이 되었는데 4번의 그 수정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걸 아직까지도 수정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 협동조합의 발전을 지원할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목표는 그렇다면은 이런 취약한 역량을 개선을 해야 될 텐데 도대체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정책의 일단 관점에서 과연 그 관련된 정책인자 무엇을 개선한다면은 협동조합 역량이 개선이 되겠는가라는 측면에서 그 인자를 한번 계량적으로 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그 인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협동조합 발전을 위해서 이해 관계자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간단히 정리를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선행 연구 또 이론적인 그 백그라운드로서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이 이제 조정 실패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왜 하나의 좀 그 기준점이 되느냐? 협동조합의 태생은 모두가 아는 대로 그 민간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영국에서 또는 독일에서 정부가 그것을 뭐 만들어 가지고 민간이 뭐 할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은 이게 순수한 민간 조직으로서 태생이 되었고 또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그런 경제 또 조합원 혜택 면에서 기여를 해왔는데 과연 동일한 잣대로 개도국에서 협동조합의 운동 또 발전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그런 현실적으로 제 경험상으로는 저는 좀 매우 어렵다. 일단은 아프리카의 뭐 우리나라도 같은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아프리카는 대부분이 아니죠. 뭐 제가 알기로는 모든 아프리카 국가의 협동조합은 프랑스나 뭐 영국의 식민지 정부를 통해서 도입이 되었고요. 거기에서 그러면 그 플럭추에이션 잘 되기도 하고 부침을 겪어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실상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Theory of Coordination Failure라고 하는 것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투자가 여러 그 형태의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결국 이제 사업체라고 봐야 되겠죠. 사업체가 투자 활동을 하는데 이게 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최상의 효과를 얻지 못한다. 공공의 역할을 통해서 조정이 되고 그 투자 효과가 개정이 된다. 이런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가나의 상황에 예를 들어서 적용을 해본다면은 사실상 그 모든 협동조합은 이제 투자 사업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들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공공의 역할을 통해서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과연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제가 뭐 예를 들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무엇으로 둬야 되는가라는 측면이거든요. 특히나 이 독립 변수 x x 값들을 무엇으로 둬야 되는가를 참고하기 위해서 여러 뭐 대단히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협동적 정책에 대한 연구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좀 당연히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첫 번째는 법, 제도, 정책의 협동조합의 발전을 촉진하는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협동조합의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 협동조합 역량이라는 것은 비즈니스 역량, 또 교육, 훈련, 연구, 커뮤니티 활동을 촉진하는 것, 또 정보 접근성을 이제는 이제 정보 접근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역량 강화가 되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범분야 이슈도 이런 것들이 이제는 아프리카 그 협동조합 정치 연구에 이미 반영이 되고 있고요. 범분야 이슈라고 하는 환경, 청년, 젠더 이런 면들까지도 고려가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저는 또 어차피 또 코이카에 있기도 하고요. 이 개발협력 파트너와의 협력이 적절하게 이것이 협력이 이루어질 때 개도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협동조합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크게는 세 가지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그 ICA 아프리카에서 2018년도에 8개 국가가 모여서 그 고위 정책 결정자들이 모여서 일종의 그 모니터링 지표를 93개 모니터링, 16개 분야 93개 모니터링 지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 나라들이 탄자니아, 모리셔스, 리조트,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케냐, 루안다, 짐바브웨 이렇게 8개 국가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흥미로운 것은 여기 보시면 이제 12번하고 HIV와 또 권역 통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협동조합하고 HIV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생각을 사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모였던 8개 국가들이 지금 상당수가 리조트,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남아프리카에 있거든요. 이 남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 사실 에이즈 감염률이 성인은 뭐 20%, 30% 이렇게까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큰 사회 이슈이고요. 그런 면에서 협동조합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죠.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권역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의 경제 권역이 그래서 동아프리카 그 EAC 커뮤니티가 있고요. 남아프리카 경제 공동체 사덱이라고 물론 서아프리카에도 있고 여러 그 경제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경제 공동체의 협동조합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희는 사실 협동조합 정책의 공무원들이 모여서 이런 협동조합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 이건 대단히 좀 흥미롭고 만약에 기간다면 향후에도 이런 면에서 실제로 이런 면에서도 협동조합에 기여를 한다면 또 하나의 또 새로운 토픽으로 또 연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가나에 스페시픽하고 저희 연구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모델은 이제 순서형 프로빗 모델이라고요. 이게 비선형 다분산 회계에 흔히 사용되는 프로빗 모델을 썼습니다. 종속 변수는 이제 정책의 효과성입니다. 제가 99명의 그 공무원과 그러니까 94명의 그 협동조합 관련 공무원 서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5명은 관련 그 협동조합 은행 등에 근무하는 이분들에게 설문지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첫째는 종속 변수 Y값은 하나입니다.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높다부터 매우 낮다까지 이렇게 이렇게 Y1이라고 하는 건 매우 낮다는 것이고 Y5라고 하는 것은 매우 높다라는 그 5개의 사실상 그 회계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독립 변수는 9개가 있고요. 협동조합의 혜택에 대한
또는 가나 국민의 인지, 데이터의 최신성, 또 협동조합의 교육 수혜, 공무원의 교육 수혜, 등록 서비스의 효율성, 감사의 적절성, DOC가 협동조합 청입니다. DOC의 역할에 대한 이해, DOC와 공공기관의 원활한 협력, DOC와 원조기관 또는 NGO의 원활한 협력 되겠습니다.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그 변수들이고요. 그리고 데이터 수집은 말씀드린 대로 99명을 통해서 수집을 했습니다. 예, 설문지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정책 진단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고, 그다음에 개선 조치도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가나의 협동조합 정책이 효과적인가? 이것은 그 Y값, 종속 변수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매우 높다가 11%, 높다가 55%. 그러니까 나름 긍정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개의 종속 변수에 대해서는 DOC의 역할에 대해서 각 정부 부처나 또는 가나 국민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는가 3.9점으로 좀 상대적으로 높고요. 그 다음에 DOC와 원조기관 NGO와의 원활한 협력 이 두 가지가 좀 높은 편이고요. 협동조합 데이터의 최신성, 감사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분석의 결과를 보면은 그 협동조합의 효과에 그 결정하는 그 인플루언스하는 그 두 가지 인자가 결국은 그 어웨어니스인데 이것은 가나 국민들이 협동조합의 베네핏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를 하고 있는가라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오디트인데요. 그 DOC 공무원들이 오디트를 감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협동조합 정책에 유의미한 그런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그 인과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뭐 한계액과 마진 이펙트는 3.34, 4.48%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 20% 이렇게까지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왜 그 예를 들어서 20%, 30% 이렇게 다른 분석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또 설문이고 또 그렇다 보니까 진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면은 좀 이런 그 상관관계도 더 올라갈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가나 협동조합 연맹이 사실은 이게 이제 에이펙스 바디거든요. 협동조합의 그 GCC라고 하는 가나 코퍼레이티브 카운슬 여기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최근에도 들어가 보니까 꽤 활발하게 하고 있고 20년부터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또 서로 협력도 했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가나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홍보가 어떤 의미가 있나, 왜 중요한가, 또는 그동안에 무엇을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가나 국민들에게는 이 협동조합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각인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말씀드린 대로 다 자산을 몰수당했고 또 완전히 다 셧다운을 강제로 당했고 협동조합 은행도 사실상 그 협동조합 운동에 큰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91년도에 강제 인수를 했고 최종적으로 2000년도에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그 인식의 변환이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가나 협동조합 연맹에서 코비드가 그때 당시에 막 확산되는 시기였고요. 그래서 협동조합의 기본 가치 또 그 코비드 관련해서 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역할들 또 국민들이 어떻게 그 대응 수칙을 준수해야 되는지 등등을 홍보를 하고 있어서 그때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었습니다. 감사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자들도 이것이 협동조합의 성과를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은 매우 부족하다. 그럼에도 감사를
원만하게 또 적절하게 활용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무엇이냐면 감사를 받으려면 300실링을 내야 됩니다. 우리 돈으로 제 기억에 한 15만 원 정도를 내야 되는데 이 돈을 내는 것조차도 이제 많은 조합들이 좀 부담이 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요구를 하고 재무제표를 또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런 제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건강한 피드백을 받고 또 그런다면은 이게 선순환의 구조가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감사의 역량, 실제로 감사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상당한 그 변화를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량 강화도 해야 되고 공무원들 역량 강화도 해야 되고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 계몽이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정책 개선의 의견을 물어봤을 때는 협동조합의 정책에서 우선적으로 협동조합의 발전을 지원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법적으로는 감독과 통제만 있지 이 지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명시화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물론 법 개정에 대한 그런 요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DOC의 역할은 무엇을 그렇게 굉장히 취약한데 어떤 면에서 DOC 역량을 강화해야 되느냐. 협동조합 교육, 훈련에서 DOC가 역할을 더 해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협동조합 운동 확산, 그러니까 GCC와 협력을 하고 또 개별 협동조합들과 더 인터랙션을 하고 또 익스텐션을 해야 된다. 그런 요구가 되겠습니다. DOC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DOC 다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하겠지만 무엇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까? 라고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배분을 해달라. 중앙도 그렇고 도 단위, 군 단위까지. 그다음에 직원들이 퇴직을 하면 충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인력이 줍니다. 충원을 해주고 또 교육을 시켜달라. 그다음에 DOC에 그러면 성과 잘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잘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볼 수 있겠는가? 이런 지표를 물어봤을 때는 유효한 등록증을 보호한 협동조합의 수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유효한 등록증이라는 것이 1년이 지나면 이걸 갱신을 해야 되는데요. 갱신하는 데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유효한 등록증을 보유한 협동조합이 등록증을 보여달라고 그러면은 5년 전, 어떤 경우는 10년 전 이걸 보여주면 사실상 그런 법적으로 그 법인체가 아닌 거죠. 효력을 상실한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효한 등록증을 보유한 협동조합에서 성과 지표로서 그 매우 제일 이제 선호가 되고요. 감사를 받은 협동조합에서 이런 순위 되겠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이 계량 분석의 결과는 가나 협동조합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협동조합의 혜택에 대해서 가나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 인식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또는 공무원들의 감사 수행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됩니다. DOC를 위해서는 예산 배분, 공무원 교육이 시급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DOC의 성과 지표로는 유효한 등록증을 보유한 협동조합의 수, 또 감사를 수감을 받은 협동조합의 수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우리 스테이크홀더별로 역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DOC는 이런 그 캠페인에 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의식이 사실은 매우 약하고요. 또 애매한 구조이긴 한데 GCC의 그 직원들은 정부에서 또 월급을 받습니다. 민간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DOC와는 협력 내지는 또 약간의 어떤 감독 관계도 좀 있긴 하고요. 어쨌거나 DOC가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고 또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 그다음에 협동조합 정책이라는 것이 그 국무회에서 승인된 정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2001년까지, 2001년까지 있었는데 그 후로는 이 정책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또 승인된 문서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좀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실질적인 그 총괄 부처입니다. 이 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만 하다가 그냥 계속 위야무야 되고 있는데요.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발굴하는 것, 개발협력 파트너들과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방정부는 여러 국이 있습니다. 협동조합국도 있고 농업국 또 그 소셜 서비스국 등등이 있어서 근데 이 국들이 협동조합 익스텐션에 다 관여를 합니다. 이게 코디네이션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각 군 단위까지도 이 개발 계획이 있는데 여기 협동조합을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발협력 파트너는 뭐 사실 코이카도 있고 시다, 캐나다도 있고요. 또 몇몇 NGO, 뭐 테크노서브 이런 데들이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해야 되고 상호간의 협력도 좀 필요하고요. 그 공여기관들 간에. 그다음에 이걸 조금 더 우리가 데이터를 좀 축적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과지표를 여기서 말하는 성과지표는 협동조합의 성과지표고요. 성과지표를 정의를 하고 이 고용노동부가 통계 책임을 맡고 있는데 통계 데이터를 수집해서 발간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면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협동조합 운동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주체는 조합원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임원과 조합원 두고 나누어 볼 때는 임원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본인들이 이제 교육을 더 받고 특히 협동조합 관리, 사업 개발 등에 대해서 그리고 전달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박람회 등을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 매우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 홍보 면에서도 그래스루트 레벨에서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합원들은 회의 참석이나 또 조인트 트랜잭션 참여, 회비 납부 등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도 더 계몽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타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공고도 하고 마을 공동 활동에도 같이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커뮤니티와의 협력이 궁극적으로는 필요하고요. 이런 발전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한다든가 또 그 커뮤니티 안에 있는 타 조합들도 뭉칠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도 좀 촉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정리한 표이고요. 참고 문헌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 또 코멘트 해주시면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 가나 협동조합에 대한 또 정량적인 그 분석 방법을 통해서 정책적 함의 또 여러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주요한 역할을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우리 토론에 이유정 박사님께 토론을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많은 코멘트와 또 질문도 있을 것 같은데 한 7분 정도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임정희 박사님 가나 이 사업 하실 때 현장에서 찾아뵙고 이렇게 다시 좋은 성과로 만나뵐 수 있게 되어서 저도 개인적으로도 많이 기쁘게 생각하고 이제 협동조합 학회에 우리 개발협력이 이제 조금 더 같이 콜라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이 노력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제 발표해 주신 내용을 우선으로 질문과 이제 제 토론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가나 협동조합 정책의 9가지 요소별 점수를 이제 서베이를 하셨어요. 여기에서 이제 다른 DOC에 대한 역할의 이해 이것과 동시에 이제 원조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이 가장 높은 점수로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예산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이런 좋은 리스폰스를 했겠지만 가나에서 하고 있는 다른 이제 뭐 보건 분야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보면 다른 아프리카와는 다르게 이 수원국 시스템 자체가 조금은 투명성이 높게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좀 어떤 제도적인 좀 이점으로 인해서 이런 좀 좋은 결과가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건 아닌지 이건 이제 좀 ODA 관점에서의 좀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협동조합은 운영 방식은 어떤 사회적 관점에서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성과는 경제적 관점에서 추구가 되어야지만
농민들이 이제 농업협동조합이니까 농민들이 더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나 국민의 인식이 낮은 이유가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어떤 그 이제 협동조합을 몰수하고 강제 인수한 이런 그 히스토리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그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경제적인 성과가 협동조합에 참여하지 않은 농민들에 비해서 더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면 이분들을 이렇게 좀 더 인게이지 하는데 더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농촌 지역에서 농협이 지금도 이제 조합장 선거하면 거의 국회의원급으로 선거가 운영이 될 만큼 굉장한 그 어떤 농촌 지역에서의 파워를 갖고 있죠. 그 농협이 좀 그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소농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런 소농들이 농협을 통해서 종자, 비료와 같은 이런 인풋을 그 이제 지원을 받고 특히 이제 그 금융과 관련한 지원을 받음으로써 결국은 그걸 갖고 농사 활동을 하고 이제 소득을 내고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이 사례로 그 조사를 하신 이 사업에서는 그 어떠한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서 농민들이 이제 성과가 있었는지 왜냐하면 지금 이제 주로 정책에 관련한 얘기들 정책에 특히 이제 감사와 관련한 이런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그런 초점에서 연구를 하셨지만 결국은 이 정책 단위가 이 농민 이제 실제 필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그 이제 그 논의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생태계가 좀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공무원들이 어떠한 이제 설문을 대상으로 하셨던 어떠한 관점에서 이 농민들 그리고 이런 협동조합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발표 내용 중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농촌 지도 그러니까 익스텐션의 개념에서 굉장히 많이 정부에서 그 서플라이가 됐어요. 농업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뭐 일정 부분의 이제 마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 주도로 많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뭐 협동조합이라는 타이틀을 굳이 달기 이전에도 정부가 굉장히 많은 지원을 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농촌 지도사들이 농촌진흥청 소속으로 정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는데 가나는 아까 이제 그 예산표에서 그 파이 차트에서도 보여주셨는데 결국은 예산 지원이 중요하다. 이제 DOC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와 이게 굉장히 좀 뭐가 먼저냐 어디서부터 그 시작을 해야 될까 이거 굉장한 고민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역량도 되지 않는데 이 DOC에 일단 돈을 줄 수도 없고 그런데 또 DOC 입장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실제 이제 필드에서 농민들과의 이런 액티비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겠구나 이런 서로 간에 너무 어려운 점이 있었겠구나 이런 좀 현실적으로 막막한 그 박사님의 이런 그 현장에서의 고민들이 제가 이제 그 발표를 통해서 저도 이제 좀 전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른 아프리카 지역보다는 어느 뭐 코코아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한참 쌀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인더스트리가 그래도 조금은 있는 것으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그 협동조합을 뭔가 이제 주민들을 이제 농민들을 인게이지 시키고 공무원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여기에 이제 포함시키고 같이 이제 플레이어로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좀 장점이 되지 않을까. 가나의 이제 사례가 다른 이제 아프리카 지역보다는 훨씬 더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느 정도 좀 발전을 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면에서 어떠한 가능성을 보시는지 좀 박사님께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서아프리카 지역에 사실은 좀 맹주잖아요. 가나가 이렇게 지금 계시는 케냐와 비교해서 서아프리카 지역은 상대적으로 덜 발전돼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번역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나는 좀 서부 아프리카의 리딩 컨트리로서 이렇게
어떤 베스트 좀 프랙티스가 될 만한 이런 정책적인 어떤 사례가 뭐가 있는지 박사님께서 좀 더 깊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박사님 그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그 아마 그 이 박사님에 대한 그 질문하려면 시간이 그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플로우의 질문까지 지금 통합해서 한꺼번에 그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 학부 학생인데요. 지금 40분까지 수업을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이 질문을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지금 학생들이 아직 지금 아직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간단하게 좀 우리 이 박사님의 질문 먼저 답변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학생분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개도협동조합의 농가 재고 관리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잘 진행되는 데 있어서 이제 아마 이제 농업협동조합인데 재고 관리 부분에서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고 또 필요하고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 가나 협동조합이 영국 식민 정부의 이식을 통해서 제도화 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 모든 국가 모든 나라에는 전통적인 상호부조 조직에 기반한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의 유사한 형태의 것들이 있는데 혹시 그 가나에도 전통적인 협동조합 조직이 있는지 그리고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두 번째로 들어왔고요. 세 번째 질문은 이제 가나 협동조합이 인가제인지 또 설립 허가제인지 설립 등기로 활동하고 있는지 요 세 가지 질문. 그래서 통합적으로 우리 이효정 박사님의 질문과 더불어 요 세 가지 플로우의 질문까지 통합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개발 파트너의 역할이 현재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MELR 그 노동부도 그렇고요, DOC도 그렇고 또 거기에 또 하나 축이 뭐냐면은 이제 가나 협동조합 대학이 있어요. 근데 그냥 그 명맥만 유지를 하는 상황이었고 정말 다행이었던 것은 저희가 사업을 하는 동안에 그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의 자산구입비를 모두 DOC에 줬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의 성과죠. 그 센스타이저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DOC의 도청에서 그 차량과 자산을 구입하는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공무원들 그 중앙부처도 그렇고 공무원들 개개인들도 그렇고 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계몽이 필요합니다. 바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좀 접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개발 파트너들의 역할이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를 남기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번째로 이 박사님 말씀하셨던 공무원들과의 협력 내지는 정책적으로 또 어떤 실질적인 사례가 있을까? 저희가 이 프로젝트의 역량 강화 두 가지 관점이었어요. 결국은 우리 협동조합의 역량 강화가 있고요. 결국 공무원의 역량 강화 없이는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공무원들 역량 강화를 하는데 물론 저희가 일정 월 출장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링을 확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항목을 다 우리가 정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무슨 활동을 하고 돈은 얼마를 썼는지 이 리포팅 그 메커니즘을 사실 구축을 했고요. 처음에는 수기로 하다가 이걸 또 태블릿을 이용해서 이제 바꾸고 뭐 경험적으로 이제 정확성이나 또 신속성 이런 걸 해서 그래서 사업 말미에는 그 DOC 그 본청에서 야 이거 훌륭하다. 우리는 관리도 못하겠고 도대체 말도 안 듣고 이거 정말 훌륭하다. 그래가지고 그걸 본청에서 이건 내년부터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확산을 하겠다라고 해서
같이 논의도 하고 좀 정교하게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어쨌거나 큰 자극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협동조합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 관리가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좀 저희가 많은 실질적인 좀 협력 툴을 좀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 번 말씀하셨던 개도국 협동조합 농가 재고 관리, 그거는 결국 자산인데요. 자산은 제가 예를 들면은 창고, 옥수수 창고 또는 쌀 창고를 지어서 비즈니스를 하는 협동조합들이 여러 협동조합이 있었어요. 그러면 쌀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이제 협동조합의 자산은 아니지만 조합원들이 거래를 위해서 위탁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이제 이거를 모아가지고 바로 파는 게 아니거든요. 적절한 타이밍이 올 때 그것을 판매를 해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고, 여기서 뭐 손상이 된다든지 썩는다든지 습기 관리라든지 이런 게 이제 중요하죠. 근데 만약에 그래서 그거는 뭐 완전히 잘했다기보다도 저희가 과정 중에서 교육을 하고 함께 논의를 했던 것은 입고가 잘 돼야 되고, 언제 들어왔고 얼마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냐 없냐예요. 협동조합에. 그러니까 스토어 키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냐 없냐입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도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신경을 쓸 것이고, 그게 없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좀 이슈가 되겠죠. 또 하나는 실제 협동조합의 자산으로는 예를 들면 3년차가 있습니다. 3년차는 택시로도 쓰고, 우리로 얘기하면은 이제 트럭으로도 쓰고, 뭐 그렇거든요. 어떤 경우는 뭐 경운기 같이 농경하는 데도 쓰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 극단적인 케이스는 조합장 집에다 놓고 아무도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전혀 재고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오퍼레이터를 두고 오퍼레이터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 마케팅 커미티 또는 아셋 매니지먼트 커미티 같은 것을 만들도록 저희가 다 권고를 했었고요. 그 커미티 안에 관리를 맡기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월급 주는 거, 그 다음에 이 자산을 통해서 수입이 어떻게 되고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 커미티를 구축하고, 짧더라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리고 또 실제 결산이나 이런 것도 커미티에 보고를 하게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전통적인 상호 부조 조직이 있느냐? 있습니다. 제가 이제 논문에도 좀 언급을 하긴 했는데, 느부아라고 하는 것이 여러 문헌에서도 언급이 되고요. 느부아라고 하는 거는 여기도 이제 농사 지을 때 우리 일종의 두레죠, 두레. 우리를 얘기하면 이제 두레 같이 노동을 서로 교환하는 그런 느부아가 있습니다. 근데 좀 말씀이 길어지지만 가나안은 66개 부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부아가 모든 부족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이제 남쪽에 있고요. 그런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또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이걸 지도 교수님 중에 그분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신 분인데, 제가 이 협동조합 연구 얘기를 하면은 그분은 철저하게 신봉을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질문을 주신 우리 교수님과 유사한 것인데, 이 전통 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갖고 있어요. 왜 예를 들면 웨스턴의 이런 웨스턴의 경제 시스템을 가져와서 임포즈를 하려고 하냐, 뭐 이런 맥락으로 말씀드려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죠. 둘 다 좋습니다. 우리가 한번 교수님 마을만 보지 마시고 북쪽에도 좀 가보시고요. 그러면은 이게 실제 우리가 사회 경제적으로 같이 변화를 유도하는 우리 어떤 조직으로서 굉장히 이게 좋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가치나 시스템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한 3년여의 이런 현장에서의 경험을 볼 때, 협동조합은 실제로 이 전통적인 가치 또 커뮤니티 베이스드 디벨롭먼트로는 아주 훌륭한 메커니즘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협동조합은 제가 이게 인가제, 설립 등기제 의미 차이를 정확히는 제가 차이를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그 레지스트레이션 그 신청서를 내야 되고요. 그러면은 협동조합청에서 본부에서 승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10명 이상이 돼야 되고 몇 가지 그 조항들이 있습니다. 요건에 충족이 되면은 또 그 인지세도 내야 되고요. 그러면은 허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효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1년 매년 그 갱신을 해야 됩니다. 갱신 그 보고서도 내야 되고 애뉴얼 리포트도 내야 되고 또 인지세도 내야 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뭐 몇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다음 기회에 저희가 지금 우리 회장님하고 지금 논의하는 가운데 올해 안에 개발협력과 협동조합의 접점을 찾는 좀 공개 포럼이나 그걸 다시 한번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임정혜 박사님 온라인으로 다시 한번 모셔서 토론으로 또 모셔서 또 말씀을 듣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4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마무리 폐회 인사 말씀과 더불어 또 학회 또 11월 달에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관련해서 또 공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요. 저도 뭐 임 박사님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몇 마디만 좀 시간이 별로 없지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협동조합 국제개발협력 두 학회 활동을 하고 또 두 개 연결시키는 연구가 제 중요한 연구 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 질문이 몇 가지 나왔으니까 첫 번째 김영미 교수님 얘기처럼 가나의 전통 협력 단체 조직과 근대 식민 유산인 협동조합과의 상호작용 관계 이 문제는 아프리카, 아시아 전 소위 이제 식민지 경험을 갖고 있었던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문제로 같이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문제는 여기 지금 김희경 박사님 그 전에 발표처럼 우리 일제강점기에서의 역사나 경험하고도 연결해서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수업 시간에 같이 그런 토론을 좀 하기는 하는데요. 과연 식민지 근대화라는 게 어느 정도 가능했었느냐라는 걸 한국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각국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거고 그거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임 박사님이 지금 가나 얘기를 충분히 할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사실은 가나는 한 나라라고는 하지만 북쪽과 남쪽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경제, 사회, 문화, 언어, 역사, 전통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남쪽의 협동조합들이 잘 된다에 비해서 북쪽은 사실은 아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유를 그런 데서 찾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사실은 가나의 협동조합을 얘기한다기보다 가나의 어떤 지역의 협동조합 전통이 어떻다라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지만 이게 토론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그거하고도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가나의 경우에 추장, 왕, 칩, 뭐 그런 조직, 전통 조직들이 있는데 그런 거하고 근대적으로 만들어지는 협동조합하고가 충돌 내지는 협력할 수 있는 계기, 동기, 뭐 혹은 촉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가나의 가나 현지 연구자들은 그런 토론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통 사회 조직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거하고 근대적인 경제 조직으로서의 협동조합이 어디서 어떻게 만나는지 하는 거. 식민지 경험하고도 또 좀 다른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남쪽에 잘 되는 협동조합들, 대표적으로 임 박사님 저 다 가봤던 공정무역 코코아 많이 하고 있는 쿠아파쿠쿠 같은데 6만 조합원 농민들이 있는데 그 정도로 성공적인 데는 사실은 이후 1990년대 1980년대 말 이후 그러니까 굉장한 혼란기를 겪고 나서 어느 정도 변화된 다음에 가나에서 협동조합들의 또 새로운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모델들이 왜 또 다른 데서는 안 보일까? 그게 코코아라는 특수작물, 그러니까 황금작물의 특성 혹은
그러니까 그 가나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 뭐 아니면 또 다른 거냐? 아니면 그 68년 법이 바뀌지 않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렇게 잘 되는 걸 보면 꼭 법이나 정부 얘기만 할 필요가 있는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진짜로 본격적으로 연구를 더 많이 해야겠죠. 가나 내부에서도 뭐 이런 연구들이 더 돼야지 될 것이고 또 우리랑 공동으로 협력해서 연구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예 마지막으로는 아까 시다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시다가 가나 비슷한 북부 지역에 똑같은 협력 사업을 했어요. 협동조합, 여성인력 개발 이런 거를. 그런데 우리는 코이카에서 농업 개발 사업으로 또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업을 비슷한 시기에 했기 때문에 비교해 보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 박사님이 이제 코이카를 나오시게 되면 코이카 있는 동안에 하기 힘드실 거고 나오시게 되면 혹은 또 다른 외부의 객관적인 연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시다 코이카의 사업 비교 같은 것도 해볼 수 있다면은 개발 원조 효과성 플러스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제가 너무 많이 긴 얘기를 했는데 우리 뭐 한번 좀 생각해 보자라는 거고요. 아까 사회 보신 공무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 교수님하고 저하고 협동조합 학회 제 임기 중에 마지막으로 늦어도 12월 안에 개발협력과 협동조합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한번 좀 세미나 뭐 작은 거라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또 여러분 많이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 11월 4일 날 40주년 학회 40주년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에. 그리고 그때 많은 분들이 원로 학자들도 오셔서 과거 얘기도 좀 해주시고 또 덕담도 나눌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참가하지 못하셨던 분이라도 꼭 11월 4일 날은 전부 참가하셔서 인사 나누고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바쁜 금요일 날 오후 와중에 참가해서 많은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 세미나는 이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특히 임 박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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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